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록,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죠. 수많은 사관들이 붓구두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간 그야말로 조선의 모든 숨결이 담긴 귀한 보고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위대한 기록 속에 한때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지만 광이라는 이름조차 빼앗긴 채 역사에서 지워진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과연 그저 백성을 핍박한 잔혹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나 역사의 그림자에 가려져야 했던 비운의 군주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왕으로 기록되지 못한 한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승리한 자들의 시선으로 기록된 역사가 아닌 그 이면에 감춰진 진짜 역사의 맨얼굴을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 뒤에 가려진 정치적 음모와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군주의 고뇌는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만들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왕의 발자취와 그 시대의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국보 중의 국보입니다. 왕조의 흥망성쇠는 물론 백성들의 삶과 당대의 사상, 문화까지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어 후대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죠.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으니 그 공정성과 권위는 가히 철옹성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사관의 붓끝에서 진실만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원칙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조선왕조실록 속에서 유독 특별하고도 역설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의 기록은 모두 조오대왕 실록이라 불리지만 단 한 명의 왕만이 광해군 일기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굳이 폐주라는 낙인이 찍힌 채 분리되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정식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폐위된 군주로만 기억되어야 했던 운명.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던 1608년의 조선은 참혹한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지 불과 10여 년 남짓. 전 국토는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농토는 황무지가 되었고 거리는 굶주린 백성들로 넘쳐났으며 무엇보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인구는 전쟁 이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렸죠. 궁궐은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어 민생을 돌볼 여력조차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젊은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며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는 실로 거대한 과제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폐허가 된 궁궐터에 서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즉위 초기는 희망보다는 막막함과 고뇌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한 나라의 군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는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죠.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광해군은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반이 될 북인 세력을 등용하여 전국을 장악하려 애썼고 동시에 임진왜란 이후 혼란에 빠진 조선의 외교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했죠. 당시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격변기였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명나라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만주에서는 후금이 급부상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시기였으니까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작은 배가 흔들리는 형국과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예리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는 명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급성장하는 후금과의 관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실리적인 판단을 내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립외교의 시작입니다. 명나라의 파병 요청에는 겉으로는 응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강옥립 장군에게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하라는 밀명을 내리는 등 줄타기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국력을 보존하고 백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고뇌의 찬 선택이었을 겁니다. 자칫 한쪽으로 기울면 또다시 전쟁의 포화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었기에 그의 외교적 수완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리 외교와 왕권 강화 노력의 이면에는 비극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폐모살제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된 사건이죠. 그는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계모, 인목대비를 폐위시켜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린 영창대군이 차가운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한때 국모였던 인목대비가 쓸쓸히 궁궐 한편에 갇히는 모습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왕권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론할 수도 있겠지만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폐모살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폐륜적인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광해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훗날 그를 폐위시키려는 반대 세력에게는 더없이 좋은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궁궐 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신들의 치열한 당파 싸움이 벌어졌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서인, 남인 세력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듯 아슬아슬한 정국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광해군은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복잡한 국제 정세와 불안한 국내 정국 사이에서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과 피로 얼룩진 왕권 강화 과정에서 오는 인간적인 번민이 끊임없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의 외교적 성과가 분명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폐모살제라는 비극적인 선택은 그의 모든 업적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태양 아래 높이 솟은 산처럼 보였던 그의 치세가 어느 순간부터는 깊은 골짜기처럼 어둡고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고통받는 와중에도 왕의 행보를 주시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시기에 또다시 왕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숙청의 그림자는 그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광해군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뒤섞여 조선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해군을 둘러싼 불안한 기운은 결국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 조선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실리 외교가 분명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폐모살제 선택은 결국 반대 세력에게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며 역사의 칼날을 불러왔죠. 특히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이러한 행보를 폐륜으로 규정하며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북 전체를 무너뜨리듯 왕실 내부의 비극은 왕권을 향한 거대한 도전의 빌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는 1623년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서인 김류, 이귀, 이괄, 최명길 등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군사를 일으켜 궁궐로 향했죠. 이들은 광해군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폐륜을 저질렀다는 명분 아래 정변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거침없이 궁궐을 향했고 잠들어 있던 한양은 순식간에 혼란과 백성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위를 지키려던 광해군의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결국 인조반정이라는 것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왕좌에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한때는 임진왜란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려 고군분투했던 군주였지만 이제는 반정군에 의해 붙잡혀 궁궐 밖으로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왕의 지위는 물론 왕이라는 이름마저 박탈당한 채 폐주라는 오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화려했던 계절이 지나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그의 모든 영광과 업적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궁궐의 주인은 바뀌었고 새로운 왕인 인조가 즉위하며 조선은 또 다른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정은 단순히 왕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역사의 기록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죠. 조선왕조실록은 당대 사관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서로 그 권위를 자랑합니다만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에 대한 기록은 철저하게 재단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의 치세에 대한 기록은 실록이라는 이름에서 분리되어 광해군 일기가 아닌 폐주 광해군 일기로 강등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승자의 시각에서 역사를 다시 쓰는 냉혹한 단죄이자 한 인물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실록 편찬소는 밤낮 없이 분주했습니다. 광해군이 행했던 외교적 통찰이나 민생 안정 노력 등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축소되었고 오직 폐모살제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만이 부각되어 폭군과 패륜화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죠. 역사는 그렇게 승자의 논리에 따라 편집되고 재구성되었습니다. 그의 공과 사는 철저히 분리되어 공은 지워지고 과만이 부각되는 잔인한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강화도를 거쳐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가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이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 광해의 이름조차 온전히 얻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정말 전부일까요? 아니면 승자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 이야기일까요? 이처럼 왕의 자리에서 끌려내려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광해군의 마지막 모습과 동시에 그의 치세에 대한 기록이 실록이라는 이름 아래 왜곡되고 재단되는 장면이 교차되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역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역사가 얼마나 냉혹하며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끌려내려온 광해군에게 내려진 단죄는 단순히 유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조반정 세력은 자신들의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해군의 모든 치세를 폭정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후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려던 그의 노력,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며 실리를 추구했던 탁월한 외교적 통찰력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죠. 오직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명분만이 강조되어 반정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광해군은 광이라는 호칭마저 박탈당한 채 폐주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박제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조선왕조실록 속에서도 그의 기록은 광해군 일기가 아닌 폐주 광해군 일기로 강등되어 마치 공식적인 왕의 기록에서 분리된 듯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는 단순히 이름 하나가 바뀌는 것을 넘어 한 인물의 존재와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이 철저히 부정당하는 냉혹한 역사적 단죄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자 했던 그의 진심과 전란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던 고뇌는 그저 폭군이라는 낙인 아래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흔적을 지우듯이 새로운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광해군이라는 거대한 산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려 했던 것이죠. 한때는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군주가 권력투쟁이 희생양이 되어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사라지는 모습은 정말이지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기록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재단되었고 승자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이 살아남아 후대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의 이야기가 전부였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가 남긴 외교적 통찰과 민생 안정 노력은 진정으로 무시되어야 할 가치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백성을 위해 고뇌했던 비운의 개혁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왕이 겪었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기록이 곧 역사가 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묻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과연 온전한 진실만을 담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은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역사는 흔히 승자의 편에서 쓰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깊이 감춰진다 해도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죠. 광해군이라는 인물이 현대에 와서 재평가받는 것처럼 우리는 기록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설 때 비로소 보다 완전한 역사의 퍼즐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왜곡된 기록 속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와 시대적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역사를 마주하는 방법일 테니까요. 이처럼 기록 속에서 사라진 왕의 비밀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역사 속 인물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